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 AI계 총화 같은 기업이죠. 여기에 대한 힌덴버그의 문제 제기에 대한 분석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 리포트가 한 60장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다 읽어본 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보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힌덴버그라는 기업은 자기가 어떤 주식을 숏을 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찾아가지고 리포트를 내는 걸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황당한 일인 것 같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요. 저희가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힌덴버그 리서치 리포트의 마지막 장이나 그 앞에를 보시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숏 포지셔닝 이런 걸 취해놨다라고 써 있고 그게 공시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힌덴버그 리서치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공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는 모두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힌덴버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식의 숏을 성공시켰던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이 리포트가 나오고 특히 나온 게 언제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8일에 나왔거든요. 한창 제일 우리들이 걱정할 때 AI 캐즘 걱정하고 워렌 버핏 주식 팔았다고 걱정하고 나스닥 주가 17,000원이 깨지려고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럴 때였기 때문에 기사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헤드라인으로 힌덴버그가 슈퍼마이크로를 뭐 어떻게 저격했고 회계가 문제가 있다라고만 나왔습니다. 자세히 안 읽어보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힌덴버그가 잘된 것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게 얘네들이 이걸 썼기 때문에 주가도 매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게 슈퍼 마이크로의 문제인지 아니면 AI 생태계 자체가 앨런이 만들었던 그런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가짜인지를 제가 특별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게시판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엔비디아 대만 사람이 만들었죠. AMD도 대만이 CEO입니다. TSMC는 아예 대만 회사고요.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창업주가 대만 사람입니다. 그러면 AMD나 엔비디아가 설계를 해서 TSMC가 만든 다음에 그걸 슈퍼마이크로에 팔면 슈퍼마이크로 서버를 파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AI 생태계를 대만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이게 서로 간에 그냥 사고 팔아주는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으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AI 생태계는 다 모래성에 쌓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가 엔론 사태 같은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전에 법무부에서 무슨 이 회사 조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이거 진짜 큰 문제가 있나 보다. AI도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읽어보고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이 개별 주식을. 그러면 이 리포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리포트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뿐만이 아니라 얘가 왜 문제가 있고 왜 경쟁력을 잃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이 나쁘다라는 식의 콜이라면 읽어보시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힌덴버그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AI 생태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AI 생태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힌덴버그의 주장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뭐 대만 애들이 다 해먹는다라는 이런 주장은 조금 많이 나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 업종이 따라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게 플레이가 되고 나면 대선 끝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힌덴버그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뭔지 살펴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회사와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되고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엔론도 자회사를 활용해서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현금 흐름의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이거 저 딱 보는 순간 이거 애필리에이트 무슨 문제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물론 문제는 맞아요. 왜냐하면 자회사가
다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너의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랑 뭔가 거래를 많이 한 거 맞더라고요. 근데 엔론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엔론은 자신의 기업의 현금 흐름표나 매출을 과대 계상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활용했다면 얘는 자회사한테 돈을 넘겨주려고 활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힌덴버그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굳이 자회사한테 넘기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자회사에 넘겨서 굳이 자회사가 그거를 뭔가 뚝딱뚝딱 한 다음에 다시 마진을 붙여서 슈퍼마이크로에 넘긴다.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전체 COGS 매출 원가의 8% 정도가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거나 알아서 하면 이익률을 더 낼 수 있는데 자회사를 활용해가지고 이익률을 까먹는다라는 게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 회사를 위해서 뭔가 얘네들이 과도하게 뭔가를 주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주라면 매우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산 거지 자회사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이익이 많이 나는 방향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오너라는 사람은 동생 회사에 물량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힌덴버그 말이 맞다면 근데 이게 엔론처럼 자신들의 회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분식인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슈가 회계나 AI 관련된 문제를 조금은 제기하고는 있으나 엔론하고는 반대로 자회사가 해먹는 방법으로 했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두 번째부터는 사실은 이건 이제 AI 생태계랑은 무관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경영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힌덴버그가. 내용이 뭐냐.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2018년에 한번 상장 폐지 거래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매출을 한 2억 달러 정도 초과 계상했다. 15년, 17년에. 그게 밝혀지면서 나스닥에서 거래 정지를 때렸고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 2020년에 다시 상장이 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과자라는 거니까 지금도 이런 문제가 터진 건데 이 힌덴버그의 주장은 뭐냐면 2018년에 문제가 터졌을 때 있었던 경영진들이 이번에 2020년에 재상장이 되면서 다시 복귀했다라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나 18년부터 20년까지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CFO는 2021년에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힌덴버그가 주장하는 바는 너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도대체 왜 상장 폐지를 일으켰던 이 나쁜 경영진들을 데려온 거야? 이거 다시 너네 그런 식으로 분식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 주주 입장에서는 좀 꺼림칙한 일이긴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전과자라고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꺼림칙한 정도에 그칩니다. 근데 어쨌든 꺼림칙한데 이게 AI 생태계로 엔비디아랑 뭐 TSMC랑 해먹었다라는 증거랑은 이건 진짜 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엔론 사태 때랑은 다른 이슈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 주장했던 게 뭐냐면 힌덴버그가 기술력이 사실은 없고 자회사가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다 물건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제재 이후에. 기술력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들 있잖아요. 사실은 액침 냉각 기술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회사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특허를 조사해보고 사람 뽑는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실제 액침 냉각하고 관련된 기술자나 특허가 이 두 자회사에 있다는 걸 찾아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주장하는 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IR을 하거나 이럴 때 기술이 자기네 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공시랑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이거는 진짜 잘 모르겠는 게 자회사가 동생네 회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양적인 사고로 그냥 갖다 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물론 엄격히 말하면 기술력이 만약에 진짜 자기네 회사 엔지니어가 없고 자회사에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들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게 역시 AI 생태계를 좌우하는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제재 문제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 법무부의 조사는 이쪽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힌덴버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무역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내고 제재가 딱 떨어지고 나서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본사에서는 수출하지 않은 게 맞다. 근데 우리가 무역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자회사들이 러시아에 수출을 했더라라고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를 어긴 거는 이건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니까 심각한 문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가 조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게 AI 생태계나 AI 매출이 가짜라거나 분식이라는 증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이 법무부 조사 나온 날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날 이 얘기 나오고 AI 관련 반도체 주식도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좀 과하게 나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들이 고객을 뺏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들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S가 나쁘고 제품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또는 갔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을 하죠. 예를 들어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의 거의 5분의 1을 사간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23년, 24년에 델로부터 몇천 대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원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만 썼는데 곧 될 걸 쓸 거다 이런 얘기를 리포트에 힌덴버그가 썼고 그리고 트랜스오션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힌덴버그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서버를 다른 데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리포트에 썼더라고요. 이건 리포트에 다 있는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면. 포인트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주라면 이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나고 있는데 경쟁사가 들어와서 서버를 뺏어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AI 전체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서버를 사가는 회사들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거를 안 사고 다 안 사는 게 아니라 얘네께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업 거를 사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또는 서버 수요가 너무 많아졌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캐파가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사에게 고객을 뺏긴다는 게 회사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AI 관련된 생태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사실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힌덴버그가 제기한 이 네 가지 문제 모두 다 회사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AI 생태계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엔론하고 이 슈퍼마이크로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상이 다릅니다. 엔론은 그 당시에 포춘 500에서 제일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큰 회사고요. 슈퍼마이크로는 작은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인데요. 엔론은 그 당시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되게 마이너스가 많았고 영업활동이 플러스였습니다. 사실 캐펙스가 별로 필요 없고 유가증권 산 것도 아닌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 뭐냐면 자회사한테 주식을 출자를 하고 자회사는 그 주식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린 다음에 다시 회사에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본사가 돈이 없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회사를 활용하고 주식을 활용해서 약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분식을 한 거죠. 이때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당시 회계법인이었던 아서 앤더슨은 망했고 샤베인스 옥슬리법이 생기면서 자회사와 관련된 공시, 투자활동 공시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반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를 보면은 그냥 되게 깨끗해요.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매출이 23, 24에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되게 컸어요. 무슨 얘기냐? 매출을 일으키긴 했는데 자회사에 됐든 어디에 됐든 일으키긴 했는데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해가지고 영업활동으로는 돈을 못 벌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재무활동 현금이 플러스입니다. 뭐냐? 돈을 빌리고 증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돈을 빌려서 이 운전자본 메꾸는 회사는 매우 안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거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숨기지 않고 재무제표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양호하냐 나쁘냐는 변론으로 하고 얘네가 분식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와이어카드라고 독일에 있었던 핀테크 기업도 며칠 만에 망했었거든요. 얘네도 똑같아요. 핀테크 기업인데 캐펙스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도 추가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게 컸고 영업활동이 플러스였거든요. 얘네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그거랑 다르게 실제 문제가 있는 현금 흐름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분식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중단이 되고 10K를 못 낸다면 이 분식 이슈보다는 저는 이 러시아 제재를 위배했다라는 게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조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 얘기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